피타고라스 정리는 정말 유명한 정리죠. 예,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나와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다시 뭐라고요? C제곱은 뭐가 성립한다?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성립한다. 요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어폰 빼세요. 이어폰을 왜 껴요? 정신 나갔어요? 아니 안 듣고 있던 거는 빼야죠. 요 길이가 만약에 3이에요. 요 길이가 만약에 4예요. 그럼 C 길이가 얼마일까요? 대답하세요 빨리.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4. 여기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요게 25가 돼야 되잖아. 그럼 C가 얼마야? 5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대 4대 5라는 게 있어요. 알겠어? 요거랑 요거랑 요거의 비율이 3대 4대 5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가 6이랑 8이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일까? 여기가 6이랑 8이야. 3대 4대 5라 그랬지? 그럼 얼마야 요 길이가? 3대 4대 5라 그랬지? 요 길이 얼마야? 야 3 곱하기 2, 4 곱하기 2. 그럼 여기 5 곱하기 뭐? 3대 4대 5라고. 그럼 5 곱하기 2니까 얼마?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요 3대 4대 5, 그 다음에 6대 8대 10,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가 5예요. 5대 12 해봐. 그러면 여기 5랑 12면 요 길이가 뭘까?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하면 얼마야? 5의 제곱 얼마야? 12의 제곱 얼마야? 144지. 두 개 더하면 169지. 맞아? 그럼 요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C의 제곱이 169가 되도록 하는 C 값이 얼마야? 어떤 수의 제곱이 169야? 어떤 수의 제곱이 169야? 아, 얘들아 좀 답답하다, 쌤. 12의 제곱이 144래. 여기 끝에가 9니까 여기 뭐겠어? 뭐의 제곱이 169냐고. 그러니까 13의 제곱이 169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5대 12대 13 이런 수들 있잖아요. 이런 수들을 뭐라 그러냐면 피타고라스 수라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수 세 가지 알려줬어요. 3대 4대 5, 6대 8대 10, 5대 12대 13 이렇게 세 가지 적어두세요. 이게 되게 많은데요. 일단 세 개만 얘기한 거예요. 3대 4대 5, 6대 8대 10, 5대 12대 13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5대 12대 13이라는 걸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여기가 10이야. 그럼 여기가 24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고? 5대 12대 13이라 그랬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고? 얘들아 5대 12대 13이라고 각각 2배씩 됐잖아. 요 길이가 얼마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바로. 알겠어? 이해하지? 피타고라스 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이라 그래가지고 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증명한 거거든요. 증명한 건데 요 아래의 두 그림에서 직각삼각형 4개를 제외한 부분의 넓이도 서로 같으므로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제외한 게 같대. 이 도형에서 이 A, B, C라는 요 직각삼각형 4개를 뺀 요 넓이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 4개를 제외한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랬지. 요 넓이가 C제곱이지. 요거랑 요거 2개 붙여서 여기다 놨고요. 여기랑 요거 붙여서 여기다 놨고요. 이 전체 넓이는 현재 A 더하기 B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2개를 뺀 여기는 A 제곱이고 B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하얀색 부분하고 여기 2개 하얀색 부분의 합이 같아야 되지. 맞아? 그래서 C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인 직사각형에서 요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 4개를 뺀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거를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유클리드의 증명인데요. 이 유클리드의 증명이 되게 중요해요. 유클리드의 증명. 요게 되게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클리드의 증명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뭐가 있냐면, 자,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요 길이가 지금 A고요. 요 길이가 B고요. 요 길이가 C인데 얘네들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들을 3개 만들 거예요. 요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이렇게 3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요 A에서 쭉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랬을 때 요 교점을 L이라고 그러고 요 교점을 M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 잘 봐봐요. 여기가 지금 A, B, E, D죠. 그 다음에 여기가 A, C, H, I고요. 여기가 B, F, G, C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 EAB라는 삼각형을 먼저 볼 건데요. 요 삼각형 EAB랑 뭐가 넓이가 같냐면 여기랑 여기랑 지금 평행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얘가 높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넓이랑 같아요. 요 넓이랑.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자, 요 삼각형 EAB라는 것의 넓이랑 ECB라는 것의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아요. 왜냐하면 밑변과 높이가 서로 같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얘네들이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 ECB랑 그 다음에 ABF라는 삼각형을 볼 건데 요 삼각형 ABF는 서로 합동이에요. 얘네들은 왜 합동일까요? 잘 봐봐. 지금 어디랑 어디가 합동이냐면 집중해서 봐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ECB라는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ABF라는 요 삼각형이 합동이라 그랬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에도 요만큼 더한 거, 90도에도 요만큼 더한 거니까 얘네들은 SAS 합동이에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냈냐면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요 EAB랑 ABF가 같다는 걸 증명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ABF랑 또 뭐가 같냐면 삼각형 ABF랑 또 뭐가 같냐면 요 BFL이 또 같아요. 밑변과 높이가 N이니까 삼각형 BFL. 알겠어? 그러면 결국 뭘 증명한 거냐면 요 삼각형 EAB랑 그 다음에 삼각형 BFL이 서로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 요 AEB라는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 BFL이 서로 같다 그랬죠. 그럼 여기 사각형 따라서 요 사각형 여기 BFML이랑 뭐가 같다? ABED랑 같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ABED. 알겠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일렬로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넓이, 여기 왼쪽 부분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왼쪽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C인 요 정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요 넓이가 C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오른쪽은 얼마겠어요? 여기가 B니까 요 넓이랑 여기랑 같겠죠. B제곱. 맞아? 그럼 C제곱이랑 B제곱을 더한 게 뭐가 된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이 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걸 적어두세요. 거기다가 이 증명을 10초 주겠습니다. 10초 네, 10초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이것만 잘 적으면 되잖아요. 이해하면서 적으세요. EAB랑 ECB가 넓이가 같아요.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그 다음 ECB랑 ABF가 같아요. 왜냐면 합동이니까. 그래서 ABF랑 BFC는 또 넓이가 같아요.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EAB랑 BFL이 같은데 이거 L입니다. BFL이 같은데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아서 왼쪽이 C제곱, 오른쪽은 B제곱. 그래서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안 보고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뭐예요? 뭐야? 이거요? 네. ABF. 그것도 옆에 거는 뭐예요? 이거요? 삼각형. 아니 그 말고. ABF. BF. BFL. 이해 갑니까? 안 보고 쓸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내일 모레 시험 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4줄 쓰는 게 뭐가 어려워요? 네 줄이나. 쓰는 거니까 어렵죠. 시끄러워요. 네? 하. 알았어.
지워도 되죠? 아니야. 같이 됐어요. 네? 또 써야 해요.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는 A.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 우리가 C가 가장 긴 변의 길이일 때 그러면 C가 지금 B변이랑 비슷하다는 거거든.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는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다. 근데 가장 긴 변의 길이 제곱이 제일 길면 요거는 둔각이에요. 이렇게 둔각이 되면 C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크고요. 그냥 일반적인 예각삼각형에서는 가장 긴 게 만약에 C라고 했을 때 가장 긴 거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으면 예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크냐 같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삼각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의 응용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응용인데 얘도 뭐 어렵지 않아요. 잘 볼게요. 여기 잘 보면 여기 지금 D제곱 더하기 BC제곱은 B제곱 더하기 CD제곱이라고 했죠. 맞아요? 이거 여기 지금 이해 가요? 다시 요 빨간색들의 제곱의 합은 파란색들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는 거예요. 언제? 여기가 직각일 때. 알겠어? 그럼 얘도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잘 봐봐. 여기서 B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B2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죠. 현재. 맞아? 그럼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이야?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이야? 말로 해봐. 여기가 B2제곱은 뭐의 제곱이랑 뭐의 제곱의 합이야? AB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2의 제곱의 합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CD제곱의 합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 쓸 수 있어요. CD제곱의 합은 AD제곱. AD제곱에다가 AC의 제곱의 합이라 쓸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 볼게요. 얘네들을 더하면 B2제곱 더하기 CD제곱인데 AB제곱이랑 AC, 자, AB제곱이랑 AC제곱. 자, 요 AB제곱이랑 AC제곱을 하면 뭐가 될까요? AB제곱이랑 AC제곱. 얘네들이 합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가 직각이거든요. AB제곱이랑 AC제곱을 하면 뭐가 돼요? BC의 제곱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 A제곱이랑 AD제곱 하면 뭐가 돼요? A제곱이랑 AD제곱? 그럼 뭐가 돼요? D제곱이 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빨간색들의 제곱의 합은 파란색들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길이를, 자, 여기가 대각선이 서로 직각인 어떤 사각형에서 요 빨간색들의 제곱의 합은 파란색의 제곱의 합이랑 같아요. 그럼 얘도 왜 그러냐면 여기를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럼 빨간색들의 제곱의 합이 뭐냐? 요 A, B 길이 제곱이 얼마야?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 맞아? A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색은 뭐야? B제곱 더하기 D제곱이지. 맞아? 그 다음 여기 파란색은 뭐야? AD제곱은 뭐야? BC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 여기서 파란색의 제곱은 뭐야? A제곱 더하기 D제곱이지. 그럼 좌변과 우변이 전부 다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으로 같지. 맞아?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언제인지를 알아야 돼. 언제?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할 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여기 어느 임의의 점의 제곱이야? 요것들의 제곱은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마지막인데 이렇게 생긴 그림을 뭐라 그러냐면 얘를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하는데 이 히포크라테스의 원은 뭐냐면 여기 빨간색 초승달처럼 생긴 거 있지? 이거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초승달.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라고 하는데 이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빨간색 이렇게 달처럼 생긴 모양의 넓이는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달처럼 생긴 넓이들의 합은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달처럼 생긴 것들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달처럼 생긴 것들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요 반원 있죠? 요 반원과 요 반원의 합, 삼각형의 합에서 요 전체 큰 반원을 빼줘야 돼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다시요. 다시 보시면 여기 오른쪽 반원은 얼마죠?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얼마죠, 지금?
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요 반원의 반지름은 얼마죠? 얘들아 여기 AB를 지름으로 하는 요거의 반지름이 얼마죠? 반지름이 얼마죠? 아이 진짜 반지름이 얼마냐고. 반지름. 여기 AB 길이가 C잖아. 이게 지름이잖아. 반지름이 얼마냐고. 2분의 C잖아. 2분의 C. 바보니? 그러면 이 2분의 C를 반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는 얼마야?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요 반원, AB의 반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반지름이 2분의 C라고 했죠? 그럼 요 반원의 넓이가 얼마예요? 파이 R 제곱을 2로 나눠줘야 되죠. 파이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을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얼마야? 8분의 파이 C 제곱입니다. 이해합니까? 그 다음 오른쪽 AC를 반원으로 하는 요거 있잖아요. 원? AC를 반원으로 하는 거는 반지름 2분의 B죠. 그럼 8분의 파이 B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C죠. 맞아요? 맞아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C죠? 맞아요? 맞아 틀려. C 곱하기 B를 2로 나눠준 거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맞아? 그 다음 뭐 빼준다고? 요거 반지름이 2분의 1인 걸 빼줘야 되지. 그렇지. 요 반지름이 2분의 A라는 거는 8분의 파이 A 제곱입니다. 자, 그럼 요 세 개를 더해서 얘를 빼준 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에요. 다시 요 8분의 파이로 묶어주면 C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주고 2분의 1 BC를 한 게 결국 뭐가 된다?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근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이 뭐가 돼요? A제곱 대신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넣어줘버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아, 빨리 얘기해 줄래요? A제곱 대신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여기 없어지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죠? 0이 되죠? 0 다 빼줬으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남은, 여긴 다 날아간다는 거야. 그럼 2분의 1 BC가 뭐가 된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네, 적어두세요. 알겠습니까? 적었습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네. 피타고라스 했어요? 지금 했잖아요. 이게 피타고라스. 네. 오늘 한 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왜 그래요, 나한테? 그러지 마요. 얘들아, 마무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남았어요. 소크라테스의 초승달? 뭐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일주일 지났을걸요? 아니, 다음 주 화요일이 특강 마지막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일주일 남았잖아요. 특강 끝나면 이제 일찍 가는 거예요? 와! 아니, 정규 수업만 하는 거지. 마지막에 놀기로 했잖아요. 다 끝나면 2-1 신협 끝나고 2- 기본이 끝나면 놀겠습니다. 약속은 말 바뀐 적 없어요? 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이 아무런 조건 없이 왜 놀아요?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 실력과 2- 기본이 끝나면 이것도요. 2- 기본, 2- 실력, 2- 기본 요게 끝나면 다음 주 화요일에 놀겠습니다. 돈 바뀐 적 없어요.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바뀌었어요. 똑바로 앉으세요. 예.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여기서 x값 구하래요. 이게 무슨 정리 쓴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의 제곱은? x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죠. 맞아요? 8의 제곱 얼마? 3의 6의 제곱 얼마? 요거 100이죠. 그럼 뭐의 제곱이 100이야? 아니요.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가 뭐야? 20. 야, 20을 두 번 곱하면 100이야? 진짜 돌아버리겠다. 10이죠, 10. 알겠어? 그리고 얘가 이것만 봤을 때 빨리빨리 정리해. 뭐해? 여기가 지금 아까 피타고라스 수 3개 알려줬지. 뭐와 뭐였어? 3대 4대 5랑 그 다음에 6대 8대 10. 그러니까 답은 10이라고. 바로 나와야 돼. 알겠어? 저는 10이에요. 자, 2번 보시면 여기 적혀있는데 왜 물어보는 거야? 여기 적혀있잖아. 확인차. 자,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ABC의 외심이래요. 자, 외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빗변의 뭐라는 거야? 외심이라는 건 빗변의 중심이라서 요 세 개의 길이가 전부 다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요 전체 AC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한다면 x제곱은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인데 이거 아까 했죠? 25랑 12의 제곱이 얼마라고? 144.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라고? 169지. 그럼 요 x 길이가 얼마야? x 길이가 얼마야? 뭐의 제곱이 169였어? 13이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 중에 하나인 5대 12대 13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 AC가 13이니까 OB 길이 얼마야, 정현? OB 길이 얼마야? 여기가 13이야.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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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길이가 전부 다 같대. 그럼 길이 얼마냐고, 요 길이가. 그럼 저기도 자, 여기가 13이니까 요거 하나 길이가 얼마야? 3개로. 요거 이 하나 길이 얼마냐고. 두 개 더해서 13이라고 하나가 얼마냐고. 2분의 14. 그 2분의 13 6.5죠? 이게 답입니다. 2분의 13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2분의 13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서 뭘 증명했죠? 이게 무슨 증명이었죠? 피타고라스를 증명하는데 누구의 증명이었죠? 몰라요. 유클리드의 증명이라고 했죠. 유클리드 증명에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얘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는 요 36이 뭘 말하는 거야? 요게 A제곱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여기 현재 C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A제곱이 36으로 나와 있고요. B제곱이 48로 나와 있어요.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80. 84가 되죠? 그게 바로 요 정사각형의 넓이라는 거예요. 84. 요게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직각삼각형인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이랑 같은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부터 해볼까요? 가장 긴 게 누구죠? 셋 중에 가장 긴 게 이거에 제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25죠. 맞아요? 요거 제곱하면 4죠. 요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9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럼 4 더하기 4분의 9가 4분의 25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1번이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고 넘어갈게요. 아니. 가장 긴 것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이랑 같으면 되니까 답이 1번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영혼 없이 듣지 마요, 정혜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세변의 길이 이렇게 된대요. 자, 얘도 네 번째 피타고라스 수에 해당이 돼요. 아까 한번 불러볼래요? 정혜은 뭐뭐 있었죠? 3대 4대 5 또 6대 8대 10 또 5대 12대 13.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7대 24대 25예요. 자, 7의 제곱 더하기 24의 제곱은 25의 제곱이다. 7의 제곱 얼마죠? 7의 제곱 얼마죠? 쓸 필요 없어요. 7의 제곱 얼마죠? 49. 24의 제곱 얼마입니까? 24 곱하기 24 해봐. 4, 4, 16, 4, 2, 8, 2, 4, 8, 2, 4. 576이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쓸 필요 없다고!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대답하라고, 두 개 더하면 얼마야? 600. 625죠? 그게 25의 제곱이 되니까 요게 네 번째 피타고라스 수입니다. 잘 안 외워지죠? 7대 24대 25. 이게 네 번째 피타고라스 수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7, 24, 25를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알겠어? 그럼 요 넓이를 찾아라며. 요 넓이 어떻게 돼? 2분의 1의 밑변 7이고 높이 24죠? 그럼 12 곱하기 74죠? 얼마야? 12 곱하기 7이니까 얼마야? 84. 네, 요게 답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둔각삼각형인 걸 찾으래요. 자, 둔각삼각형은 뭘 찾으면 돼요? 가장 긴 것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되죠? 아까 C제곱, 가장 긴 거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그런 게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4번일 것 같아요. 그럼 이거 10의 제곱 100이죠? 네. 8의 제곱 64고 7의 제곱 49거든요? 이게 더 작죠? 그러니까 예각입니다. 그 다른 거 뭐 해볼까요? 3번 해볼까요? 3번은 15의 제곱 얼마예요? 15의 제곱 얼마예요? 좀 외워라. 125. 외우라고. 225 외우라고. 이거 언제까지 15, 15 써서 할래? 15의 제곱 225야. 자, 9의 제곱 얼마야? 81이지. 12의 제곱 얼마라고?
144.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25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거야. 이거 3으로 나누면 3대 4대 5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면은 5번. 1번부터 해보지 않을래? 36은 9 더하기 25지. 그럼 이거 얼마야? 34지. 그러니까 얘가 더 길지. 그러니까 얘가 둔각삼각형이라고. 아니 왜 이상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4번부터 해? 아 잠깐만. 이거 적을 게 뭐가 있니? 아 잠깐 제발. 이따가 영상 돌려봐야지. 이따 영상을 왜 돌려봐? 정신 나가네 전화. 아 제발. 수업 시간에 들은 걸 지금 다 이해하지 왜 이 영상을 또 보냐고. 또 볼 수도 있죠. 아 이거 또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려고 생각하냐고.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멍청아. 네. 자 이거 뭐였어? 자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 더하면 뭐라 그랬어? 몰라요. 이걸 왜 모르니? 아까 증명해줬는데. 아까 그거 한 페이지 개념 안에 있었던 거잖아. 네. 요거 제곱한 게 뭐의 제곱이랑 같다 그랬어? 요거 주어진 거 A2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CD 제곱의 합이랑 같다고. 네. 요게 지금 10의 제곱이고 요게 12의 제곱이잖아. 정현 이거 얼마야? 네. 요건 얼마야? 저 144.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44. 이게 답이라고. 자 얘도 똑같은 거지 지금. 저 문제랑 똑같지. 자 여기가 6이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길이가 같은 중점이지. 그럼 여기 D 길이가 얼마야 먼저? D 길이가 얼마야? 얘들아 여기가 6이면 요 D 길이가 얼마야? 여기가 중점 연결했잖아. 그럼 요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1대2 닮음이잖아. 그럼 D 길이가 얼마야? 3이지. 맞아? 그러면은 요 A2의 제곱이랑 CD 제곱은 뭐랑 같다고?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랑 같다고. 9랑 36이지. 얼마야? 45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됐어? 자 넘겨서 여기 지금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서로 직교할 때 뭐가 성립했어? 마주보는 변들의 제곱의 합이 항상 같다고. 그럼 뭐가 돼? 6의 제곱이랑 5의 제곱의 합이 뭐랑 같아? 뭐랑 같아? 민정이? 뭐랑 같냐고. 뭘 내야 뭐랑 같냐고 물어봤으면 뭐랑 같다고 얘기를 해야지. 8이 어디 있니 여기에? 아니 웃지 말고 제대로 해. X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랑 같다고. 마주보는 변들의 제곱의 합이 서로 같다고. 그럼 요거 36이고 요거 얼마야? 25지. 요건 X제곱 더하기 49지. 그럼 X제곱은 얼마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61이지. 61에서 49를 빼줘야 되잖아. 그럼 얼마야? 10이 아니야? 61에서 49 빼주면? 됐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요거 지금 반지름을 A라고 할게. 그럼 요거 넓이가 뭐냐면 2분의 파이 A 제곱이야. 요거 반지름을 B라고 하면 2분의 파이 B 제곱이야. 그러면 요 반지름을 C라고 하면 요 넓이는 2분의 파이 C 제곱이거든. 근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 넓이랑 요 넓이 합이 R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P랑 Q를 더한 게 R이랑 같다는 걸 이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Q의 넓이는 얼마라는 거죠? 요 R의 넓이가 39라고 나와 있죠. P의 넓이가 13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Q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26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것들의 합이 밑에 있는 반원의 넓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Q의 넓이가 2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요. 이게 아까 무슨 도형이라고 했죠?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뭐랑 같다? 요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 그랬지. 자, 여기가 잘 봐. 15랑 9야. 그럼 요 길이 모르니까 x라고 해볼게. 그럼 x제곱이랑 9의 제곱을 더한 게 15의 제곱이지. 맞아? 그럼 x제곱은 아까 15의 제곱이 얼마라 그랬지? 225였지. 그 다음 81을 빼주면 되잖아. 그럼 얼마야? 144니? 그러면 제곱해서 144가 되는 x가 얼마야? 10입니다. 그러면은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을 12로 보면 높이가 9죠. 그러니까 6, 9, 5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답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경우의 수는요. 사실 잘 세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수학을 정말 못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차 식의 계산, 2차 식의 계산, 부등식 이딴 거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경우의 수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일단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건을 세는 것을 경우의 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 이거는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건 시행이라고 하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왔다라는 게 사건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의 수를 세주는 거를 경우의 수라고 하고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빠짐없이 모두 다 세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합의 법칙이에요. 이 합의 법칙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사과가 세 종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좋아하죠? 복숭아 좋아요? 복숭아가 품종이 4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은이가 먹보라서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어느 품종 하나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복숭아. 경우의 수 몇 가지죠? 빵도. 왜 4가지죠? 사과가 3종류 있어요. 복숭아가 4종류 있어요. 7개. 그래 7개 중에 하나를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2개를 더한 7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합의 법칙이에요. 알겠어요? 둘이 더한다라는 게 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는 경우의 수라고 할 때 합의 법칙을 쓴다. 또는이라는 말이 있으면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과 하나랑 복숭아 하나를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여러 개겠죠. 사과 하나, 복숭아 하나를 선택해서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일까요? 7개. 자, 사과 3종류를 ABC라고 하고요. 복숭아 그 4종류를 영어 대문자 ABC대로 할게요. 그러면 사과 요 A일 때 먹을 수 있는 복숭아는 4가지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사과 B일 때 먹을 수 있는 복숭아도 4가지. 그래서 3 곱하기 4해서 12가지입니다. 얘를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는 둘이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랑 복숭아 하나를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를 쓴다 그래서 곱의 법칙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얘기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볼 건데 하나만 더 얘기해 주겠습니다. 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요. 얘네들을 1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1열로 배열한다? 그럼 요 맨 앞에 오는 학생의 수가 몇 명이에요? 5명이 있다고요. 맨 앞에 오는 학생의 수가 몇 명이에요? 5명 중에 1명이 오겠죠? 그럼 두 번째는 1명이 왔으니까 여기는 몇 명 중에 1명이 와? 4명 중에 1명이 오고 얘는 3명 중에 1명이 오고 2명 중에 1명이 오고 1명 중에 1명이 오겠죠?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알겠어? 그럼 5부터 1까지 곱하면 뭐야? 5, 4, 3, 1 곱해봐 얼마야? 20 곱하기 6이니까 얼마야? 5, 4, 3, 1 곱하면 얼마야? 120이지? 맞아? 그럼 얘를 지금부터 뭐라고 쓸 거냐면 요 느낌표를 이용해서 쓸 거예요. 요 느낌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저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부터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팩토리얼을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3팩토리얼이 얼마예요? 3이 1을 곱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4팩토리얼 얼마예요? 여기다 4 곱하면 되잖아. 얼마야? 24죠? 5팩토리얼 얼마예요? 6팩토리얼 얼마예요? 6 곱하면 720. 7팩토리얼 얼마예요? 7팩토리얼 얼마예요? 5040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적어두세요. 요 팩토리얼이라는 단어가 뭔지. 5명을 1열로 배열할 때 5팩이라 쓰고 요 느낌표를 팩토리얼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여기 정도 숫자는 외워둔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냐면 5팩토리얼이면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1까지 곱하는 거를 5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팩토리얼 아닙니다.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인데 왜? 조용히 하세요. 팩토리얼입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예. 다음에 IAL. FACTORIAL. 팩토리얼. 저 영어도 써야 해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지우겠습니다. 아니, 쓸 게 뭐 있어? 5명을 1열로 배열, 5팩, 120. 이거만 쓰면 돼요. 밑에 거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잘 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되게 중요한 건데, NPR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P는 뭐냐면, permutation이에요. permutation. 자, permutation이고, 자, 요 P라는, 이게 뜻이 뭐냐면, NP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요.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이제 NPR입니다. 알겠죠? n명 중에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NPR이라고 해요. 자, 잘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몇 명 있다고요? 이게? 몇 명 있다고요? 몇 명이라고요? r명을 배열하자고 했죠. 그럼 맨 앞에 오는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전체 몇 명 중에서요? 전체 몇 명 중에서요? 여기 보세요. n명 중에서입니다. 맨 앞에 오는 학생의 수가 n명이에요. 자, 그 다음 몇 명이죠? n 빼기 1명이에요. 그러면 똑바로 안 앉으려고 그 자세가 뭐예요, 그게? 여기는 몇 명이죠? 여기 전체 점점점 이게 r명이라고. 그럼 여기 오는 그 학생 수가 몇 명이겠니? 전체 n에서 뭘 빼? r을 빼주고 더하기 1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NP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을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요. 다시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김일임? n명 중에서 r명을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하자? n-r 더하기 1까지 곱하자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팩토리얼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1번이에요. 그 다음 2번은요. 요거를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OP3이라는 거의 뜻이 뭐예요? 말로 해봐요.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러면 뭐랑 뭐 곱해? 5부터 4부터 3. 5, 4, 3을 곱하면 돼요. 이게 몇 가지예요? 60이다. 요 두 개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적어두세요. 전부 다. 자, NPR은 저 P가 퍼뮤테이션을 말하고 근데 이 중학교 때 배우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NPR이라고 한다. 그래서 NPR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세 번째, OP3이라고 하는 게 뭐다? 서로 다른 5명 중에 3명을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하니까 5, 4, 3을 곱하면 되니까 답이 60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물어볼 겁니다. 지우고. 헛소리 하면 맞을 거예요. 어제 되게 친한 형을 만났는데요. 그 형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과 강아지는 때리면서 교육해야 된다. 선생님 강아지 때려요? 안 때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왜 근데 때려요? 왜 저희 내가 언제 너 때렸어요? 내가 언제 너 때렸어요? 나 너희가 나 때리잖아요. 저 너희가 나 때렸잖아요. 지우겠습니다. 안돼 저 아니 다 적지도 않고 왜 말하는 거야? 진도 나가는 건 중학교는 금방 나갑니다. 기본이 확실히 쉽죠. 예. 마이너스인가? 뭐? n 가로 열고 이거? 네. n 빼기 r 더하기 1 아니 그 앞에 걸. 점점점. 나도.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로 이해할 수 있지? 마이너스. 아니 n명 중에 r명을 택해서 일렬로 곱한다 그랬잖아. 아 네. 근데 어떻게 이걸 마이너스로 이해할 수 있어? 아니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왜 생각이 없니? 왜 생각이 없니? 왜 너희는 항상 생각이 없니? 뇌에 대체 뭐가 들었니? 문해니? 아니요. 네 최현준 들어가 있어요. 누구? 최현준. 최현준이 누구야? 맞아요. 잘생긴 사람. 진짜 의미 없다. 선생님은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요. 선생님 머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조용히 해. 안돼 잠시만. 여보세요? 했지. 왜? 알았어, 끊어. 그러니까. 이런 착한 선생님이 하면 안 되나?
저는 착한 편인 못해. 쌤 저희 오늘 아니 지금 서울.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두 번째 건 뭐냐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NCR이에요. 요 C라고 하는 거는 콤비네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 그래요. 자, 얘는 콤비네이션 피자가 생각나죠? 네, 선생님도 그랬고요. 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합, 여러 가지를 섞어 놓은 피자라 그래서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얘는 뭐냐면,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N명 중 R명을 선택하는 경우였어요.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그럼 아까 NPR이랑 뭐가 다르죠? 자, NPR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N명 중에 R명을 택해서 1년로 배열했죠. 얘 NCR이라고 하는 건 N명 중에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죠. 맞아요? 그럼 이게 택한 다음에 배열하는 걸 곱해줘야 얘가 나오겠죠. 그럼 R명을 배열하는 게 R팩이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NCR이라고 하는 거는 R팩분의 1의 NPR이 되고요. 그럼 이게 뭐였냐면 N팩을 이 R팩과 N-R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제 5명 중에 3명을 뽑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걸 뽑는 거잖아? 그러면 5명 중에 3명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5, 4, 3을 곱해요.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한 것을 3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한 것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면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나 더 뭐가 돼 있냐면 NCR은 NC의 N-R이랑 같아요. 여기까지 적어두셔야 됩니다. 네, 적어두세요. 요게 조합이에요. 사실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니요. 다 썼죠? 아니요. 맨날 이렇게 느려요, 니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느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쓰여져 있어요. 어? 무슨 마음과 하는 거 아니지? 빨리 적으세요. 아 저거 아까지 적어야 해. 아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1번.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3 미만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구하래요. 몇 가지예요? 6개? 주사위 던지면 1부터 어디까지 눈이 있죠? 6. 그럼 3 미만이라고 하는 건 뭐뭐 나와야 되죠? 1, 2, 3. 미만은 3이 해당이 안 됩니다. 1, 2. 몇 가지? 2가지입니다. 너무 쉽죠?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두 눈의 수압이 6이 되는 경우를 구하래요. 6이 되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1일 때 5, 2일 때 4, 3일 때 3, 4일 때 2, 5일 때 1. 요거 말고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5가지입니다. 됐죠? 넘기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똑같이 쓰는 건 의미 없어요. 예, 의미 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자, 3번. 자, 두원판 AB가 있습니다. 두원판 AB를 각각 한 번씩 돌려서 회전이 멈추었을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수를 AB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A가 2라면 B가 뭐 나와야 돼요? 요거를 만족한다는 건 B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얘가 더 크다며요. 그럼 B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3, 5, 8 중에 하나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 A가 4라면 뭐가 나와야 돼요? 8, 5, 5랑 8 두 가지죠. A가 7이면 8 하나죠. 그럼 몇 가지예요? 전체 6가지. 이게 답입니다. 쉽죠? 자, 집에서 학교를 가고 싶은데요. 이 버스 노선이 3가지래요. 버스 3개. 지하철 노선은 2가지. 그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 합의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이에요?
그럼 몇 가지? 5가지입니다. 이해했죠? 넘길게요. 자, 5번 보시면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2장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데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예요. 자, 3의 배수 몇 가지 있죠? 1부터 12까지 3의 배수 몇 개 있죠? 3개, 4개. 3, 6, 9, 12 몇 개 있죠? 4개 있죠. 12를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5의 배수 몇 개 있죠? 2개. 둘이 더하면 되죠. 또는이니까. 근데 겹치는 거 있습니까?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가 되려면 뭐의 배수가 돼야 되죠?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면 1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12까지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6개밖에 없습니다. 자, 자음 3개랑요. 모음이 4개가 있어요. 자음 하나랑 모음 1개를 짝지어서 만들 수 있는 글자는 몇 개냐? 아까 했죠. 복숭아, 사과 얘기했죠. 이 기역 하나일 때 만들 수 있는 게 4개죠. 니은 하나일 때도 만들 수 있는 게 4개니까 3 곱하기 4. 얘는 곱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쉽죠? 자, 넘겨보면 7번인데요. 다음과 같은 메뉴판이 걸려있는 분식집에서 떡튀라 각각 하나씩 주문을 하려고 한대요.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요 중에 하나, 3가지. 튀김 3가지 중에 하나. 라면 2가지 중에 하나. 9, 2, 18. 요게 답입니다. 자, 휴게실에 4개의 문이 있는데요. 들어왔다가 나올 때 같은 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죠? 4개. 나올 수 있는 문은요? 4개. 다시 볼래요? 같은 문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몇 개? 0개. 네? 3개. 3개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왔으면 나가는 건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답이 12가지입니다. 이해했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일까요? 자, 첫 번째 A라는 주사위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눈이 6가지죠. B라는 눈도 6가지죠. 주사위가. 오케이? 그럼 둘이 곱하는 거니까 몇 가지? 36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예요. 주사위를 3개 던진다면 몇 가지일까요? 666 곱하니까 몇 가지예요? 216가지입니다. 자, 10번은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한 개씩 적힌 카드 5장이 있는데 이 카드를 한 장 꺼내고 남은 4장 중에서 집중하세요. 문제 읽는데 무슨 생각해요? 문제 너가 읽어야죠. 4장 중에서 한 장을 꺼낼 때 처음에는 홀수가 나오고 다음에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처음에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처음에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거봐,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니까 대답이 빨리 안 나오잖아. 1부터 5까지 중에 홀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생각할 게 뭐가 있니? 어? 1부터 5까지 중에 홀수가 뭐뭐 있니? 2개. 홀수가 왜 2개니? 1, 3, 5 아니니? 3개? 그 다음 짝수는 뭐야? 3개. 아, 2개. 2, 4 2개잖아. 그러니까 답은 6가지라고. 알겠어? 예림아, 빨리빨리 적어. 넘긴다. 자, 11번 봐봐. 4사람을 한 줄로 세운다. 아까 뭐라고 했어, 얘를? 4 팩토리얼이라고 했지? 이 4P4랑 똑같은 거야. 4명 중에 4명을 골라서 일렬로 세운다. 그럼 이게 4팩토리얼이니까 4팩토리얼 얼마랬어? 예림아, 4팩토리얼 얼마랬어? 4, 3, 2, 1 곱하니까 얼마야? 24. 자, 6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박물관에서 4개의 전시관을 선택해서 관람하는 순서. 이게 뭐라고? 6, P, 4를 말한다고.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6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몇 개를 곱해라? 4개를 곱해라. 6, 5, 30에서 4, 3, 10이지. 30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얼마야? 대답해라, 빨리. 이게 왜 어렵지, 너희한테는? 3 곱하기 12가 36 아니니? 거기다 0 하나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초딩 같은 문제 좀 고민하고 있지 말아줄래? 자, 4사람 한 줄로 세울 때 현지가 맨 앞에 선대요. 그럼 현지는 맨 앞에 쓰고 나머지 유나랑 수정이랑 준서 요 3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럼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6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이웃한다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웃하면 하나로 묶습니다. 이웃하면 하나로 묶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웃하면 하나로 묶어라. 알겠어? 이웃하면 하나로 묶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를 하나로 보고 얘네와 C와 D 이렇게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대답하세요. 몇 가지죠? 3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A와 B는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요 2를 곱해야 돼요. 이 고등학교 가면 경우의 수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중학교 수준은 굉장히 쉽습니다. 얘가 뭘 의미한다고요? A, B를 하나로 본 거랑 C와 D를 합해서 총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얘는 A와 B 자리 바꾸는 거. A와 B 자리 바꾸기. 요거를 고려한 거니까 얘는 이제 6 곱하기 2라서 답이 12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요. 1, 2, 3, 4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는데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잔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4장 중에 몇 개를 골라요?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죠. 이 4P3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아니, 빨리 대답하라고. 어떻게 계산한다고?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계산한다고. 4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한다고 했잖아. 얘 계산은 얼마야? 12 곱하기 2니까 24가 되겠죠? 자, 0, 1, 2, 3이 적힌 숫자 4장의 카드 중에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잔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요 두 자리 수를 구하는데 맨 앞에는 뭐가 올 수 없죠? 맨 앞에는 뭐가 올 수 없죠? 0이 올 수 없어요. 두 자리 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가 몇 가지예요? 0을 제외한 3개. 그럼 하나를 썼죠? 그럼 남은 것도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답은 9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17번 빨리빨리 적었니? 적었어? 17번 보시면요.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짝수를 구하래요. 그럼 짝수는 특징이 뭐죠? 1의 자릿수가 짝수면 되죠. 그럼 1의 자릿수가 뭐가 되면 돼?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요 1의 자릿수가 뭐뭐뭐 될 수 있어? 짝수니까 뭐뭐뭐 돼야 돼? 0이나 2나 4가 돼야 되지. 맞아? 그럼 0일 때는 요 앞에는 몇 개의 숫자 중에 0을 제외한 몇 개의 숫자 중에 5개의 숫자 중에 2개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하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5, 4, 20입니다. 자, 맨 앞에가, 그러니까 맨 1의 자리가 2라면 여기는 0이 올 수 없어요. 그럼 2와 0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오고 여기도 0, 그러니까 여기 하나 썼으니까 여기랑 여기서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와야 되니까 16개, 얘도 16개예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답이 52가 되는 겁니다. 자, 18번은요. 얘도 어떻게 되죠? 지금 3명의 후보 중에서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즉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랑 같거든요. 의장이 될 수 있는 애가 몇 명이죠? 병찬, 소정, 승현 중에 1명이 의장이 되겠죠. 몇 명이죠? 3명이죠. 맞아요. 의장이 될 수 있는 학생이 1명이죠. 3명이죠. 그 다음에 1명이 의장이 됐으니까 남은 게 몇 명? 남은 게 2명이죠? 부의장이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답이 6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은요. 6명의 후보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데요. 뭐 반장, 부반장, 총무 이런 거 뽑는 거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수정이가 대표로 뽑힌다고 했죠. 그럼 수정이가 대표로 뽑혔으니까 수정이는 미리 뽑아두고요. 나머지 5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5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2개를 곱한 거를 2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2개를 곱한 것으로 나눕니다. 그럼 나누면 몇 가지예요? 10가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답이 10입니다. 자, 그러면 네, 확률까지 하는 건 좀 오바 같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까지 지금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4시까지 끝내세요. 자, 오늘 배웠던 여기 그 피타고라스랑 경우의 수 있죠? 선생님이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설명하면서 해도요. 그러니까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하세요.